안녕하세요. 행복한 개인주의자로 사는 방법의 저자 김미애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휴일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내고 나면 길지가 않아요. 그쵸? 휴일은 늘 짧기 마련인 듯 합니다. 오늘 제 배경 어떠세요? 열화와 같은 성원이 아니라 열화와 같은 성화에 의해서 배경을 좀 바꿨습니다. 기존에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배경으로 제가 그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시야가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바꿨더니 확실히 조언을 듣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좀 깨끗하죠? 오늘은 조금 업그레이드된 환경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4꼭지와 5꼭지 두 개의 꼭지를 함께 다루어 드리도록 할 테고요. 1장 4꼭지에서 다루는 내용은 나는 행복한 삶과 반대로 살고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1장 5꼭지는 나는 왜 타인의 인정에서 안정을 느낄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1장 4꼭지 나는 행복한 삶과 반대로 살고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챕터에서는 어떤 내용을 제가 다뤘냐면 대부분 이제 일정 나이가 지나면 이제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하고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첫 번째는 당연히 직장 생활은 해야 하니까요. 자기 삶을 영위 위해서 기본 조건이니까요. 그 기본 조건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이죠. 라고 아마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근사하게 말을 하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펼치는 장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 이렇게 멋있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인 대답은 첫 번째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구현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게 직장 생활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나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직장 생활에 어떻게 뒤돌아보면 제가 노예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어느 순간 다가옵니다. 너무 치열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선은 직장을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 직장 안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기 개발과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내가 왜 그 발버둥을 치는지, 왜 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생활을 함으로써 내 삶이 좀 행복해지자, 행복하게 하자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어떨 때는 밀려서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을 끌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운 시점이 어느 순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치열하게 경쟁의 개념만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하고 그 안에서 순간순간 행복을 찾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오히려 가정 생활보다 조금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가족들이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신경 쓰는 그 대상이 여러 가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아무리 슈퍼우먼이 아니라 울트라 슈퍼우먼이라고 해도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모두 잘 해내기는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직장 생활에 큰 비중을 두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 그리고 제 친구 관계 이런 것들에 많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이가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는데요.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와의 추억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늘 그 아내의 어떤 따뜻한 배려와 그 아내의 위치, 아내의 자리, 그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했을 텐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던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에게 저는 언제나 바쁜 아이, 바쁜 친구, 바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그들의 무리에서 많이 떨어져 나와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나를 놓지 않고, 친구들이 나를 놓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을 내가 너무 많이 나의 주변에서 떼어놓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한 마음이 꽤 컸습니다. 사실 행복은 직장 내에서 자기를 발전시키면서 자기를 개발하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가정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틈 안에서, 그 사이에서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그 주변의 모든 행복을 상징하는 세잎클로버들을 다 깔아 뭉갰다. 그게 무슨 말인지 요즘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목적한 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타겟을 너무 열심히 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저를 기다려주고 제가 제 위치로 와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많은 외로움을, 그리고 마음에 위안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요즘에 더 잘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저의 목적, 최종 목적을 잃은 채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행복한 삶과는 반대로 행복을 제가 너무 떼어놓는 그런 삶을 사는 결과를 초래했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삶에서,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 행복과 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까르페디엠이라고 하죠. 현재에 충실하자, 뭐 그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트롯, 굉장히 유행한 트롯 중에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모르 파티도 사실 지금 현재의 삶을 만족하고 그 안에 그보다 좀 더 자기를 개발하자,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1장 5꼭지, 나는 왜 타인의 인정에서 안정을 느낄까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같은 노래, 같은 멜로디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거예요. 일할 때도 흥얼거리고, 잠시 쉬고 있는 사이에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 그런 무의미한 반복적인 행동을 차단시키는 방법이, 내가 이 노래를 어디서 들었는지, 이 멜로디를 어디서 들었는지, 혹은 무엇을 통해서 이 노래와 멜로디를 연상하고 떠올리게 됐는지를 원인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 노래 들었구나, 내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노래를 떠올렸었구나 라고 하는 그 시발점을 딱 머릿속에 인지하는 순간 그 반복적인 패턴이 없어진다고 해요. 사실 저도 그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런 사례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1장 5꼭지에서 나는 왜 타인의 인정에서 안정을 느낄까 하는 이야기에서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그 타인의 인정이 있을 경우에,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어떤 감동과 어떤 저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비로소 안정을 느끼는, 그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제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어떤 반복적인 패턴들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고치고 싶어졌거든요. 제가 자꾸 타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그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의 존재감이 너무너무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심지어 저의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저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럴까? 언제부터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안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 걸까?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제 생활 패턴과 습관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예전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 그랬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엄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었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단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막 자유롭게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아버지에게 내 감정을 전달하고 이러는 일들이 사실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저의 존재감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관심을 갖게끔 하는 방법이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을 했을 때 뭐 착한 일을 한다던가 말을 잘 듣는다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셨고 그럼으로써 저는 아버지에게 좀 더 많이 다가가고 아버지가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싫고 너무 힘들어서 혹은 거부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상사들에게 혹은 동료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이 일을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가슴과는 다른 어떤 이성이 저를 통제하고 그 일을 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일을 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간혹은 뭐 열심히 했으니까 칭찬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후자와 같은 당연히 뭐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그 사람이 했을 뿐인데 뭐 라고 하는 반응을 느꼈을 때 굉장히 큰 상실감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당연히 제 일인 듯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인 듯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뜻하지 않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가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는 그런 행동들에서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 계속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저를 찾고 싶다. 나는 왜 자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사람들 눈치까지 보는 그런 일이 연출이 될까? 라고 하는 자괴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고 저의 뜻대로 제 주관대로 제 행동 패턴들을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왜 타인의 인정에서 안정을 느낄까라고 하는 주제를 만들어 놓고 저의 반복된 그 행동 패턴들을 찾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봤던 것이죠. 결국은 제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형제 자매들 중에도 저와 같이 그렇게 타인의 인정에서 안정을 찾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럴까? 나는 왜 유독 이럴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저의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 세우고 그 사람 의견, 그 사람의 생각들을 제 의견이나 제 생각보다는 훨씬 앞세워 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저라고 하는 존재는 자꾸자꾸 작아졌던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저 스스로를 찾으려고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상실감이 제 안에 내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혹은 사람들의 착하다, 누구누구 씨는 굉장히 착해, 굉장히 우호적이야 라는 그 말에 연연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존재감을 잃어가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챕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한 번쯤 읽어주시고요. 저의 어릴 적 사례, 직장생활 사례 이런 것들을 제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우울을 범하는 일이 없으시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1장 4꼭지하고 5꼭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1장 6꼭지와 7꼭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가을이에요. 선선하죠? 기분 좋게 맑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